이번 영상 주제는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면 다 류마티스 관절염인가요? 입니다. 자, 검진에서 류마티스 양성이라고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네, 어떤가요? 많이 건- 오셨잖아요. 그렇죠. 요즘 건강검진에서 류마티스 인자 아니면은 어떤 인자 있고 검사상에서는 항해항체 같은 자가면역질환 관련 항체들까지 검사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면은 보통 이제 류마티스 내과 이제 검사를 이제 의뢰를 받고 이제 소견서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류마티스 인자 양성이 나오신 분들이 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이건 저도 알고 있죠. 네, 아니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보통 한 80% 정도는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 나와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면은 혈청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혈청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이 좀 더 흔하고 이제 보통 말씀드린 것처럼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 한 80% 정도는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에요. 그런데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류마티스 관절염이 안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가 없어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는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을 수가 있죠. 정상인에서는 몇 프로 정도가 우리 생기나요? 네, 보통 정상인들 같은 경우에 통계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제 보통 1%에서 3% 정도는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없으신 분들도 양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역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검사 뭐 센터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저희가 류마티스 인자 정상치를 보통 15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15에서 조금 높다. 그래서 뭐 16, 17 그런 경우에는 확률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빈도가 많이 높아서 100이 넘는다, 뭐 200이 넘는다, 몇백 대로 체크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확률이 좀 더 올라갑니다. 높으면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류마티스 인자가 정상인들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통 3% 정도까지 양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드시게 되면은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60대 이상이 되면은 그 확률이 그 젊을 때보다는 2배 정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 나오는 게 정상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외에 루푸스라든지 쇼그렌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질환에서, 다른 류마티스 질환에서도 양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쇼그렌이라든지 루푸스 같은 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니더라도 류마티스 인자가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또 그 외에도 이제 소화기내과 질환도 관련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간 질환이 있으시는 분들, 뭐 비형간염 있으시는 분들, 또 폐 쪽으로 호흡기 질환이 있으시는 분들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바이러스 감염하고 관련성이 있을 수가 있고 바이러스 감염 중에서도 말씀드린 비형 감염이 좀 더 연관성이 크다고 해요. 또 이제 그 간질성 폐질환, 이제 폐가 굳어지는 간질성 폐질환 같은 게 있으신 분들도 빈도가 올라갈 수가 있고 그 외 감염 질환 중에서는 결핵, 우리나라에 좀 흔하죠. 결핵이라든지 매독 같은 경우에도 그 인자가 올라간 수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염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류마티스 인자가 올라간다. 그러면 물론 의심을 하고 감변을 해봐야겠지만 아닐 확률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제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류마티스 인자가 많이 높으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15가 정상인데 조금 높다. 물론 그런 경우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없어도 생길 수는 있고. 근데 이게 빈도가 많이 높으면 몇백 대다. 그럼 확률이 좀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저희가 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증상 외에도 다양한 장기 쪽으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는 혈관염증, 몸에 다양한 혈관들이 있죠. 혈관 염증이 생긴 혈관염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류마티스 결절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결절은 이제 그 혹처럼 튀어나오는 것들인데 그게 손가락이라든지 팔이라든지 관절에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폐에도 침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이제 혈관 염증이라든지 류마티스 결절이 있으신 분들은 대개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으로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이제 류마티스 인자가 높으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높으면은 앞으로 관절 손상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예후가 안 좋을 수 있는 거를 저희가 그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검진에서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라고 결과지를 들고 오시면 저희가 그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 아니고 다른 항체 검사들을 저희가 같이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다시 항체 검사. 검사를 하죠.
그렇죠. 대표적인 항체 검사들은 항 CCP 항체,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의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 외에 말씀드린 루푸스라든지 다른 자가면역 질환 관련해서 항체들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항행 항체라든지 다른 저희가 면역 기능 이상을 체크를 해요. 해서 실제 진행 소견이 있다면은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만일 진행 소견이 없으면은 저희가 경과를 볼 수도 있고, 일단은 실제로 인자가 높아도 안 생기는 확률도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저희가 그냥 안심하고 뭐 1년에 한 번씩이나 그냥 검진만 해보라고 말씀을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가 양성이면 확률이 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류마티스 내과를 한번 꼭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셔서 만일하면 안심하고 검진만 해보시면 되는 거고, 만일 병의 경과가 있다면은 가능하면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예후가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면 관절 손상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관절 손상 막을 수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가 높으면은 역시 관절 손상이 생길 수 있는 확률도 올라가는 건데,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요즘은 그런 확률을 관절 손상 막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은 꼭 류마티스 내과를 찾아주시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고백할게. 네. 저도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었어요. 네, 그렇죠. 네, 여기 이지원 원장님도 양성이 나오셔서 왜 나왔을까? 뭐 나오실 수 있죠. 뭐 예, 괜찮습니다. 네. 제가 잘 케어하고 드리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봐도 됩니다. 네. 네, 혼자 잘 보고 계십니다. 네, 제가 또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괜찮더라고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경계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상 있으신 분들은 꼭 류마티스 내과 찾아서 검사해 보시고 진찰 받아 보시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